강태야, 또 늦었네. 아침밥은 차렸어? 새벽 6시에 우리 장모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 참. 강태는 부엌에서 서둘러 밥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결혼 3년째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금방 차릴게요. 강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벌써 1000번도 넘었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장모님을 위해 말입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던 장모님이 혀를 차셨어요. 아이고, 남자가 이렇게 느려서야 어떻게 해? 출근 늦으면 어쩌려고? 장모님은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1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분이셨어요. 강태는 고개를 숙였지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할게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난 1년간 매일 듣던 소리였어요. 국물을 떠보시던 장모님이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렇게 짜?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우리 집사람이 정장 차려입고 나오며 한숨 쉬었지요. 엄마, 그냥 드세요. 시간 없어요. 하지만 장모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남자들 봐. 다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사위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강태는 설거지하며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지요. 어차피 대답해봤자 더 큰 소리만 돌아올 테니까. 장모님 말씀 맞아요. 저도 일자리 찾고 있어요. 3년째 찾고 있다면서 아직도 못 찾았어? 장모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동네 김씨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집안일도 다 도와준다던데? 우리 집 사람이 커피 마시며 차갑게 말했지요. 엄마 말씀 맞아요. 요즘 시대에 남자가 집에만 있으면 창피해요. 강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내까지 자신을 무시하다니. 하지만 참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방 들며 말했어요. 오늘 야근이에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또 야근이야?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아. 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냉정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요.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직장인은 그런 거예요. 장모님이 맞장구 쳤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아, 일 열심히 해. 집에 데릴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강태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현관문 나서며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지요. 강태야,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너무 늦을 것 같아.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강태를 보셨어요. 강태야, 솔직히 말해서 너 이렇게 살 거야? 남자가 돈도 못 벌고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겠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강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 전에는 해외에서 일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우리 집사람과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장모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은 무슨 노력? 3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장모님 목소리에 경멸이 섞였어요. 거지 같은 집안 출신이 뭘 바라겠어? 그냥 얻어먹고 살면서. 강태 손이 떨렸어요. 거지 같은 집안이라니. 만약 진짜 정체를 알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장모님, 기분 나빠?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장모님이 팔짱 끼며 계속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했어. 집안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뭘 하던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강태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청혼할 때 일부러 배경을 숨겼지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 자체를 사랑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건데 이 꼴이 뭐야? 장모님 잔소리가 계속됐어요. 다른 집 사위들 봐. 대기업 다니면서 장모님께 용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드리고. 너는 뭐 해준 게 있어? 강태는 아무 말 못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없었으니까. 우리 집사람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었지요. 점심때가 되자 장모님이 또 시작하셨어요. 점심은 뭐 해? 어제도 김치볶음밥이었는데 또 똑같은 거 할 거야? 뭘 해드릴까요? 창의성도 없어. 다른 남자들은 요리도 잘하던데. 강태는 냉장고 열어봤어요. 재료가 없었지요. 우리 집사람이 장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야근 많다는 핑계로.
장모님, 마트 다녀와서 재료 사올게요. 그것도 결국 우리 집 사람 돈으로 사오는 거잖아. 강태가 움찔했어요. 정말 그랬지요. 자신은 생활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 보며 강태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하나? 계산대에서 카드 내밀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집사람 명의 카드였지요. 모든 게 우리 집사람 것이었고 자신은 얻어먹고 사는 신세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장모님이 전화 중이셨어요? 응, 맞아. 우리 사위 말이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강태는 현관에서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거였지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빈둥거리기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강태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지금은 정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저녁이 되어도 우리 집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강태가 전화 걸었지요. 집사람아, 언제 와? 아, 깜빡했다. 정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배경 소음도 회사 같지 않았지요.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렸으니까. 어디야? 회사 아닌 것 같아. 회사 근처 카페야. 팀 회식이 있어서? 하지만 강태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지요. 마치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태는 휴대폰 내려다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11시가 넘어서야 우리 집사람이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지요. 고생했어.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대답도 성의 없었어요. 바로 샤워실로 갔지요. 강태는 가방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분명 우리 집사람 향수가 아니었지요. 샤워 마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확인하셨어요. 메시지 온 듯 얼굴에 미소가 스쳤지요. 누구한테 연락 왔어? 아, 회사 동료. 휴대폰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쉽게 안 사라졌지요. 강태는 그 모습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 바라봤지요. 결혼 3년 동안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불안감과 무력감이 들었지요. 우리 집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만약 진짜 정체 밝히면 달라질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지요. 진심이 뭔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강태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내일 또 어떤 모욕이 기다릴지 모른 채. 부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이해됐어요. 강태는 우연히 들린 우리 집 사람 통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아침 일찍 발코니에서 전화하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지요. 네, 저도 부장님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워요. 강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장님과의 대화가 단순 업무처럼 안 들렸지요. 오늘 점심도 같이 드실 수 있나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태는 문틈으로 얼굴 봤지요. 환한 미소 지으며 통화하는 모습. 결혼 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좋아요. 12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통화 끝나자 거울 앞에서 화장 고쳤어요. 평소보다 신경 쓰는 모습. 립스틱 새로 바르고 향수 많이 뿌렸지요. 집사람아,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회사 미팅 있어서요. 하지만 강태는 이상했어요. 중요한 미팅이라면 정장 입어야 하는데 화려한 원피스였지요. 장모님이 아침 먹으며 쳐다보셨어요. 강태야, 너도 좀 배워라. 우리 집사람 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네, 장모님, 요즘 야근도 많고 회식도 자주 있고 그만큼 인정받는 거야. 강태는 복잡했어요. 정말 야근인지 다른 이유인지 확신이 안 섰지요. 우리 집사람 출근 후 강태는 집안일 정리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청소하며 하루 보냈지요. 하지만 머릿속엔 통화 내용이 맴돌았어요. 점심때 결심했어요. 회사 근처 가서 확인해보기로. 단순 의심일 수 있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지요. 지하철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우리 집사람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였지요. 건물 앞 카페에서 12시 기다렸어요. 시계가 12시 되자 충격적인 광경. 우리 집사람이 한 남자와 나오는 모습. 40대 초반 남자. 정장 말끔히 입었어요. 두 사람 모습이 동료처럼 안 보였지요. 환하게 웃고 남자가 어깨에 손 올렸어요.
강태 가슴 쿵 내려앉았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지요.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 들어갔어요. 점심이지만 분위기 업무적이지 않았지요. 강태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창 너머로 보니 연인 같았어요. 계속 웃고 눈빛 특별했지요. 1시간 후 나왔어요. 헤어질 때 팔 잡는 모습까지 봤어요. 강태는 더 못 보고 떠났어요. 집으로 오며 머릿속 복잡했어요. 3년 결혼 생활 무너지는 기분. 대신 현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집 도착하자 장모님이 물으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 얼굴 왜 그래? 마트 다녀왔어요. 마트? 사온 거 없이. 강태는 대답 못했어요. 장모님께 딸 불륜 의심 말할 수 없었지요. 저녁 되어도 우리 집사람 안 왔어요. 전화 걸었지만 안 받았지요. 10시 넘어 메시지. 부장님과 미팅 길어져서 늦어요. 먼저 주무세요. 하지만 강태는 안 속았어요. 점심에 본 남자가 부장이라는 걸 알았지요. 12시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향수 냄새 진하고 화장 지워지고 옷 구겨졌어요. 고생했어. 정말 늦었네. 응, 미팅 길어져서. 피곤하다며 샤워 갔어요. 강태는 가방 향수 냄새 확인. 남자 향수였지요. 다음날 아침 결정적 증거 발견. 블라우스에 남자 향수 냄새와 얼룩. 와인 자국 같았어요. 집사람아, 어제 술 마셨어? 아니에요. 왜요? 옷에 뭔가 묻었어. 당황하며 확인. 아, 이거? 미팅 중 커피 흘린 거예요. 하지만 붉은색이었지요. 강태는 더 믿을 수 없었어요. 출근 준비 보는 중 마음 정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 필요. 의심만으론 부족했지요. 우리 집사람 출근 후 장모님이 말하셨어요. 강태야, 요즘 표정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장모님. 취업 걱정 때문에. 취업은 무슨? 3년째 똑같은 소리. 장모님 잔소리 시작. 솔직히 너 같은 남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강태는 씁쓸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큰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잖아. 야근하고 미팅하고 얼마나 바쁜데? 강태는 더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야근 미팅이 뭔지 이제 알았지요. 점심때 다시 회사 앞으로 갔어요. 어제처럼 기다렸지요. 12시 되자 우리 집 사람과 남자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친밀, 팔짱 끼고 걸었지요. 강태는 뒤따라갔어요. 호텔 라운지 들어갔어요. 음료 마시며 대화. 창 넘어보니 손잡고 머리 쓰다듬었어요. 더 이상 의심 없었지요. 강태는 떠났어요. 모든 게 명확, 배신이었고 오랫동안 계속된 일이었지요. 집 오며 생각. 이제 어떻게 할지, 맞서야 할지 더 지켜볼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거. 만약 우리 집사람이 먼저 이혼 꺼내면 진짜 모습 보여줄 때? 저녁 우리 집사람 돌아왔을 때 강태는 평정심 유지하려 했어요. 아직 대화할 때 아니었지요. 하지만 속지 않을 거였어요. 강태야, 이번 주말 친구들 만나러 가자. 갑자기 제안.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거. 정말 괜찮을까? 뭐가? 당연히 가야지. 명령조였어요. 강태는 이상했지만 거절 못했지요. 토요일 오후 강남 고급 카페. 대학 친구 5명 모였어요. 대기업이나 전문직. 얘들아, 내 남편이야. 소개지만 자랑 기색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안녕하세요. 이강태입니다. 인사했지만 반응 시큰둥. 어머, 남편분 참 조용하시네. 직업이 뭐예요? 강태 당황. 지금은 집에서. 집에서 뭐래요? 취업 준비 중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얼굴 붉히며 대답. 아, 그래요? 결혼 3년인데 아직도? 시선 차가워졌어요. 강태 위축됐지요? 그럼 그동안 뭐로 산 거예요? 날카롭게 물음. 강태 대답 어려웠어요. 요즘 남자가 집안일만 해요? 수근거림. 우리 집사람 얼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답답해 죽겠어. 갑자기 터트림.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스트레스야. 강태 당황. 친구 앞에서 깎아내림. 뭐 틀린 말했어? 목소리 높아졌어요. 너희들 좋겠다. 남편들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맞아. 우리 남편 외국계 연봉 괜찮아. 우리 남편 의사야. 경제 여유 있어. 부러워. 나는 혼자 벌어서 책임지고 있어.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위로지만 반응 차가움. 사랑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네. 강태 참을 수 없었어요.
집사람아, 집에 가자. 왜? 시간 많아. 하지만 친구들 시선 동정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고생 많겠네. 남자가 경제력 없으면 힘들지. 우리 집사람아, 대단해. 혼자 모든 걸? 그 말들이 모욕으로 들렸어요. 집 오는 길에 우리 집사람 말? 강태야, 창피해 죽을 뻔했어. 뭐가? 친구 앞에서 남편 소개하는데 할 말 없더라고. 그럼 왜 데려갔어? 한번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집 도착하자 장모님 물음. 어떻게 됐어? 친구들 뭐해? 한숨 쉬며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 남편 다 잘 나갔을 텐데. 그날 밤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강태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뭔 이야기? 솔직히 나 이렇게 못 살겠어. 심장 쿵. 뭐가 힘들어? 모든 게. 혼자 돈 벌고 생활비 대고 너는 집에만 있고 강태 할 말 이름.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뭐? 충격이지만 예상. 정윤호 부장님이야. 나 이해해주고 인정해줘. 너와 달라. 분노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 단호. 더 이상 의미 없어. 너도 행복 안 할 거고 나도. 장모님 방에서 나와 상황 파악. 뭔 소리야? 이혼? 엄마, 더 못 견디겠어요? 이 사람과 살면 망가져요. 장모님 노려보며 그럴 줄 알았어. 장모님, 뭐 억울해? 목소리 날카로움. 거지 같은 집안에서 올라온 주제에 뭘 바라겠어?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요? 강태 목소리에 분노 섞임. 그래, 거지 같은 집안. 뭐 틀렸어? 가족 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그런 게 거지 아니면 뭐야? 강태 주먹 떨림. 하지만 참음. 엄마 말 맞아요. 강태 씨. 당신 때문에 제 인생 망가져요. 윤호 부장님은 소중히 여겨주시고 능력 알아주세요. 그 사람과 새 출발할 거야? 당연하죠. 부장이고 능력 있으시고 이해해주세요. 강태 씁쓸 웃음. 좋아. 이혼하자. 정말? 놀란 표정.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지요. 하지만 조건 하나. 이혼 서류 사인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무슨 소리? 곧 알게 될 거야. 후회하지 마. 강태 일어나며 기다려. 곧 연락 올 거야. 강태 방으로 들어가 3년 만에 전화. 아버지께. 아버지, 저예요. 강태. 놀라는 목소리. 강태야. 정말이니? 네. 이제 돌아갈 때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이혼할 거예요? 정체 밝힐 거예요. 알겠다. 내가 처리하마. 전화 끊고 두 사람 봤어요. 변한 분위기 느꼈지요? 그날 밤 대한그룹 비서실 바쁜 하루. 다음날 아침 우리 집사람 휴대폰 울림. 여보세요? 나래 씨죠? 대한그룹 비서실 김태식입니다. 당황? 네. 대한그룹이요? 남편 이강태 씨 맞나요? 맞는데. 무슨 일? 오늘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말씀. 전화 끊어지고 어리둥절. 대한그룹은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 강태야, 대한그룹에서 전화 왔어. 그래, 뭐라고? 본사로 오래. 무슨 일? 곧 알게 될 거야. 태도가 달라졌어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침. 장모님도? 왜 거기서 전화?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10시 본사 앞. 50층 건물의 앞도. 여기 맞나? 로비 들어서자 웅장한 공간. 안내받음. 엘리베이터 타고 45층. 고급 비서실. 김태식 과장 인사. 40대 중반. 경장 차림. 무슨 일인가요? 곧 회장님께서 설명. 회장님이요? 놀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 회의실 들어서자 강태 앉아있음. 정장 차림. 당당. 강태야. 어리둥절. 앉으세요. 이재현 회장 소개. 제 아들 이강태입니다. 뭐라고? 얼굴 하얗게. 대한그룹 회장 외아들 차기 후계자. 김태식이 설명. 하버드 MBA 출신. 결혼 전 미국 법인 부사장. 믿을 수 없음. 강태야, 정말이야? 응. 왜 숨겼어?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나 자체를 사랑하는지. 장모님, 아직 이해 못함. 3년 동안 거지 집안이라고 하셨죠? 차갑게. 얼굴 창백. 그건 몰라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려고 안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과거 궁금해 안 하시고 가난하고 무능한 남자로만 보셨죠? 이재현 서류 꺼냄. 이제 현실 말씀. 현실이요? 떨림. 따님 회사와 우리 주요 거래처. 연간 500억 원. 얼굴 더 하얗게. 정윤호와 관계도 파악. 사진 서류.
이건 내 아들 3년 모욕에 대한 대가. 벌떡 일어남? 강태야, 이런 식 안 돼. 비웃음. 거지 집안 출신이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어. 인생 망친다고 할 때도, 윤호와 바람 피우며 나 바보 만들 때도 할 말 이름. 들통났지요? 장모님, 떨림. 강태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으로 3년 모욕 해결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애원. 강태야, 제발. 매달림.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상황 심각성 깨달음. 바깥에서 휴대폰 울림. 회사 전화. 지금 오세요. 급한 일? 뭐예요? 대한그룹 거래 중단 통보. 이유 모름. 다리 풀림. 벌써 시작. 그날 오후 윤호 횡령으로 체포. 대한그룹 제보 자료 결정적. 그제야 깨달음. 큰 실수. 강태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늦었어요. 복수 시작일 뿐. 나래 씨,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김 부장 미안 표정. 거래 중단으로 회사 발칵. 부장님, 제가 뭘 잘못? 고개 저음. 회사 결정. 더 말씀 못해요. 위에서 갑자기 해고 지시. 그만둬야 하나요? 유감스럽지만 믿을 수 없음. 5년 열심히 한 회사에서 하루아침 쫓김. 물품 정리하고 오늘 퇴사. 무너짐. 동료 시선 차갑. 윤호 사건 연관 소문. 집 오며 눈물. 강태 전화 안 받음. 집 도착. 어떻게 됐어? 해고당했어요. 뭐? 충격. 대한그룹 거래 끊어서. 이제 어떻게? 그때 집 전화. 부동산? 박금순 씨 맞나요? 네. 아파트 계약 관련. 건물주 매매로 한 달 안에 이사. 계약 기간 안 끝났는데? 죄송. 건물주 사정 급해서 당황. 이것도 강태 때문? 아마도 며칠 후 새 직장 찾기 시작. 하지만 거절. 죄송 다른 분으로. 채용 계획 없음. 조건 안 맞음. 참담. 엄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어요. 그래야겠구나. 편의점 야간 시작. 전에 월급 절반도 안 됨. 어서 오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술 취한 손님 상대. 도시락, 데우기, 계산. 매일 반복. 과거 사무실 정장 일하던 때 꿈 같음. 한편 강태는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회의. 아들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3년 모욕 생각하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심하면. 하지만 상처 깊이 알아.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날 밤 편의점에서 강태 만남. 고급차에서 내림. 완전히 다른 사람. 강태야. 떨림. 하지만 차갑게 쳐다봄. 안녕하세요, 나래씨. 존댓말까지. 가슴 아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잘못했어. 그만?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제발, 다시. 비웃음. 거지 집안 출신과 다시 사는 건 싫지 않으세요? 할 말 이름. 자신이 한 말 돌아옴? 뭐해? 손님인데 계산. 네, 죄송. 다시 계산돼. 물 한 병 사며.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 할 테니까. 강태 나간 후 눈물. 과거 오만함, 강태에게 잔인함 깨달음. 집 도착. 왜 안 주무세요? 나래야, 우리 정말 잘못했구나. 후회 가득. 강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후회해도 늦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강태 마음 정한 듯? 그날 밤 잠 못 이룸. 과거 기억. 강태 매일 아침 밥 차려주던 위로해주던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 부끄러움. 이제야 소중함 깨달음. 윤호 면회 거부. 도울 사람 없음. 친구들 연락 끊음. 한 달 후 연락. 대한그룹. 회장님 만나고 싶다고. 정말? 희망. 혹시 마음 돌렸나? 내일 본사로. 다음날 정장 입고 감. 한 달 사이 야윈. 아르바이트와 스트레스. 회장실 들어서자 강태 회장 자리에. 앉으세요. 차갑. 회장님은? 출장? 이제 제가 담당? 어떻게 지내세요? 궁금? 편의점 야간 알아요? 얼굴 붉음. 윤호 징역 3년. 강태야. 간절. 이제 와서 이름 부르네. 미안해. 뭐가? 모든 말들. 아, 거지 집안 분노. 인생 망친다. 고개 숙임. 지금은 어때요? 진짜 거지된 기분. 제발. 용서해달라고? 돌아가자고. 고개 끄덕. 불가능. 왜? 3년 사랑이 아니라 이용? 아니야, 정말. 뭐예요? 사랑? 그럼 왜 바람? 대답 못함. 윤호와 행복했나?
대답해보세요. 나와 있을 때, 그 사람과 있을 때 중 뭐가 더? 입술 떨림. 솔직히 윤호와 즐거웠음.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서. 대답 안 해도 알아. 3년 동안 나 당신에게 뭐였는지 말해봐. 할 말 이름. 생각해본 적 없음. 말할 수 없죠. 제가 말할게. 편리한 도구. 집안일. 시중. 돈 못 벌어서 짜증. 말이 가슴 박힘. 부인 못함. 그래서 더 나은 도구 찾은 거. 무릎 꿇음. 제발 용서.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다? 비웃음. 재벌 아들? 알아서?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대답 못함. 정말 정체 안 후부터 후회. 역시. 만약 계속 무직이었다면 여전히 거지라고 했을 거. 부인 못함.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 자체 사랑, 눈물. 하지만 당신은 쓸모평가하고 버림. 이제 필요하다고. 재벌 아들이니까. 변명 못함. 사실 죄송합니다. 이제 인정하네. 나가세요. 강태야. 마지막 하나. 나중에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으로론 불가능. 무슨 뜻? 진심 반성하고 변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려움 피하려는 듯. 할 말 이름. 맞음? 시간이 답 줄 거예요. 진짜 변할 수 있는지. 회의실 나서며 생각.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강태 말처럼 편한 길 찾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 강태 완전히 다른 사람. 예전 순진함 없음. 3개월 흘렀음. 상황 악화.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당뇨 합병증 심해짐. 병원비 어떻게? 약한 목소리. 마련할게요. 하지만 빠듯. 진단 심각. 당뇨성 신부전. 전기치료 필요. 비용 200만 원. 다리 풀림. 한 달 수입. 응급만 하고 나옴. 근본 치료 못함. 돈 없음. 집 오며 절망. 방법 안 보임. 미안해. 엄마 때문에 고생. 무슨 말씀. 돌봐야죠. 하지만 죄책감 큼. 강태한테 심하게 했구나. 고개 끄덕.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 알겠어? 매일 아침 밥. 병원 모시기. 소중함 몰랐어. 당연하게 여겼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는데 우린 잔소리만. 그날 밤 추억. 결혼 초 다정함. 아껴줌. 여보, 뭐 하고 싶은 거? 별로. 여행 갈까? 여행비 어디서? 돈 걱정만. 하지만 강태 노력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은 강태 위에 한 거 없음. 상처만. 다음날 편의점 중 신문에 강태 사진. 차기 후계자 신규 사업 성공. 자신감 차 있음. 복잡, 자랑스럽고 서글픔. 함께였다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 소용없음. 모든 걸 잃음. 그날 밤 금순 상태 악화. 어지러워. 구급차 안손 잡음. 미안해. 우리가 잘못. 거지 집안 말 용서 못할. 좋은 사람 몰라봤지. 눈물. 사실 병원서. 상태 악화. 입원해야. 하지만 위험. 어떻게 할지 모름. 살리고 싶지만 돈 없음. 그때 병원비 대신 지불 소식. 익명. 직감. 강태. 집 오며 전화. 안 받음. 문자. 어머님 치료 잘 받으시길. 짧지만 울림. 모욕했는데 챙겨줌. 고맙고 부끄러움. 며칠 후 퇴원. 건강회복. 강태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도와주다니. 눈물. 정말 잘못. 그래. 깨달은 게 다행. 그날 밤 편지. 감사와 사과. 강태야, 치료비 고마워. 그렇게 했는데 챙겨주다니. 이제야 깨달았어. 소중한 사람 이름. 3년 사랑에 상처만. 거지 집안 인생 망친 말 용서 못할. 하지만 알아줘. 진심 후회. 잃고 나서야 소중함 아름. 용서받을 날 올까? 보내고 마음 가벼워짐. 늦었지만 진심 전함. 하지만 답장 없음. 아직 이른 듯. 그래도 포기 안함. 진심 통할 거라 믿음. 1년 후 작은 카페 일함. 편의점보다 나음. 손님 저거 여유. 어서 오세요. 깜짝 강태. 커피 한 잔 차분. 하지만 차갑지 않음. 떨리는 손으로 만듦 1년만. 여기서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편의점보다 낫겠네. 네, 감사. 어머님 어떻게? 덕분에 좋아지셨어. 고마워. 제대로 치료? 네, 걱정 없이. 다행? 침묵? 용기네.
강태야, 앉아서 이야기할까? 망설이다. 고개 끄덕. 구석자리. 그동안 생각 많았어. 뭘? 3년 함께한 거. 커피 마시며 들음.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이기적이었는지. 항상 나 위에 살았는데 나 자신만 생각. 눈물 고임. 거지 집안 말 용서 못할? 진짜 모습 알려고 안 하고 겉만 판단.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안 바뀜.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이었다는 걸? 정말? 관심. 그때 몰랐지만 이제 알아. 해준 모든 게 소중. 매일 아침 밥, 위로, 엄마 병원. 사랑이었는데 당연하게. 윤호 바람도 같이 몰라서 이제 알겠어요? 응, 진짜 사랑이 뭔지도. 상대가 뭐 가졌든 그 사람 자체 사랑. 예전 당신 말 기억해. 가슴에 박혔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용서해줘. 제대로 살고 싶어. 무슨 뜻? 다시 돌아가자 아니야. 자격 없음. 하지만 의미 있는 삶. 너처럼 저도 마음 정리됐어요. 처음 복수만 생각했는데 사라졌음. 오히려 성숙해진 듯. 눈물, 고마워. 많이 변했어요. 예전과 달라. 정말? 네. 진심 반성 느껴져. 그럼 용서? 네. 저도 사과. 너무 차갑게 복수. 의도와 달리 멀리 갔음. 아니야. 당연했다고 생각. 한 달 후 다시 카페. 어머님, 인사 가려고. 괜찮을까? 물론 엄마도 사과하고 싶어. 다음 주말 만남? 강태야, 미안하다. 눈물? 심한 말 했는데 괜찮아요. 지난 일. 아니야. 거지 집안 말 용서 못해. 이해해요. 정체 숨겼으니까. 너 같은 좋은 사람 몰라봤구나. 이제 아시잖아요. 미소. 6개월 흘렀음. 가끔 만나 안부. 강태야, 요즘? 회사 바빠. 프로젝트 많아. 재밌겠다. 하고 싶은 일. 네. 나래 씨는? 카페 운영하며 보람. 작지만 내 거. 편안한 관계. 성공적 운영. 단골 늘고 수익 안정. 축하. 꽃다발. 개업 1주년? 고마워. 조언 덕. 아니, 열심히 해서. 서로 인정 격려. 강태야, 하나 물어봐. 뭐든. 왜 다시 안 만나기로? 생각하다. 상처 기억 깊어. 용서했지만 연인으로 어렵. 나도 그래. 무서워. 또 실수할까? 너 아프게 할까? 떨림. 각자 잘 살고 있잖아. 위험 감수할 필요 없음. 맞아요. 하지만 친구로는 계속 당연. 강태 정식 후계자. 축하, 회장님. 농담. 고마워. 사장님. 웃음. 정말 고마워. 진짜 사랑 가르쳐줘서. 이기적임 깨닫게. 저도 고마워. 용서 배웠어?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그래. 가장 좋음. 악수. 서로 용서하고 각자 길. 훌륭한 기업인, 성공 사업가. 가끔 만나 친구로. 새 사람 만나 행복 가정. 상처 치유. 교훈 간직. 때론 헤어짐이 진정한 사랑.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지혜. 각자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 그것이 성장이자 성숙한 사랑 결과. 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 과거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